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2020년 9월 30일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가치 투자 기초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진짜 이유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진짜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한 분은 필드에서 매니저를 하셨던 분이고요. 한 분은 경제학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심리학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터 린치라는 분이신데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터 린치라는 분이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29.2%였대요. 단리가 아니고 복리죠. 경이적인 수익률을 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치리법칙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리법칙이 뭐냐면 이자율을 복리로, 이게 연평균으로 복리로 적용할 경우에는 원래 금액이나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갖다가 간단하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2를 29.2%로 나누면 2.45가 나와요. 그럼 2.45는 뭐냐? 내가 이분에게 10억을 오늘 딱 맡기면 2.45개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딱 20억으로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10억을 2년 반 만에 20억으로 만들어 주니까 단순히 단리로 29.2%가 아니고 복리죠. 연평균이니까 굉장한 수익률이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일반 투자자들은 정원에 난 꽃을 뽑고 잡초에다 물어주는 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종목과 B 종목에 우리가 어떤 분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A라는 종목은 좀 올라가고 B라는 종목은 떨어져요. 그러면 이 피터 린치가 하시는 방식은 A라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냅두고 B라는 종목을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B라는 종목을 잘라서 A라는 종목에 엎어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다른 성장률이 높은 종목을 사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일반 투자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A 종목이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B라는 종목이 내려오면 A를 빨리 익절해 갖고 B에다가 물을 타죠. 근데 B는 계속 떨어지죠. B는 지하실, 처음에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이미 조금밖에 2%, 3%, 5%, 10%밖에 안 먹고 수익 익절하고 냈던 그 종목은 100%, 200%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정원에 난 꽃을 뽑고 잡초에다 물을 주는 식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것. 이거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제는 정원에 난 꽃에다 물을 줘야 되겠죠. 올라가는 놈에 가만히 냅두거나 더 불타거나 잡초는 빨리 뽑아버려야 되겠죠. 손실 나는 거는 딱 보고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알아도 또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이걸 연마하시고 실천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필드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 행동 경제학, 행태 경제학이라고 해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분이 행태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경제학과 심리학을 플러스 시켜갖고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심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심리학과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다. 프로스펙트 시어리네요. 이것도 보시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필드에서 실전에서 하신 분, 이분은 학문적으로 밝혀내신 분인데요. 인간의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죠.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약 2배에서 2.5배 정도 심리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A라는 종목에 1억을 투자하셨고요. B라는 종목에 1억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A라는 종목은 10%가 올랐어요. 1억 1000이 됐습니다. B라는 종목은 10% 떨어져갖고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이분이죠, 이분. 속도 말로 똔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익 난 1,0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받아들이지만 손실 난 1,000만 원은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으로 심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손실을 갖다가 빨리 확정을 못 지어요. 빨리 못 지으니까 2,000만 원, 실제로는 1,000만 원밖에 손해가 안 나 있는데 2,000만 원, 2,500만 원 손해 난 것처럼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못 자르고 금방 여기 B라는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된 걸 갖다 빨리 익절을 해가지고 이 손실 난 데다가 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떨어지죠. B라는 종목은. A라는 종목은 더 올라가죠. 그게 피터 린치가 말씀하시는 정원에 난 꽃을 뽑고 잡초에다 물을 주는 식으로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몰랐으면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확실히 개념 정리, 투자처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필드에서 실전 이론과 또 학문적 이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이론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 심리에 반대로 움직이면 된다. 이거죠, 그죠? 이제는 정원에 난 꽃에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버리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니까 실전 매매 꿀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첫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주가의 바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바닥을 아는 사람은 신이겠죠. 진정한 바닥을 아는 사람은. 또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이유도 우리가 주가의 고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주가의 바닥과 고점은 지나봐야만 알 수 있어요. 지나간 차트 그거 보고 뭐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사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답안지 이미 발표된 답안지 옆에다 놓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지나가서는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근데 현재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차트는 어느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바닥과 고점은 지나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매해야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신이 아닌 이상 이미 우리가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의 영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 흐름의 추세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모두 역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놈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계속 가던 놈은 계속 가려고 하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놈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으려고 하고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놈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하려고 해요. 그때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관성의 법칙을 깨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관성의 법칙을 깨는 어떤 외부의 힘을 찾는 과정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해서 주가의 흐름과 추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힘, 촉매의 핵심은 결국 뭐냐? 그것은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그럼 거래대금이 빵 터져서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근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해야 하죠. 제가 이 모든 걸 알려드리는 그 핵심은 단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기도하지 말고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남에게 얘기 듣고 그냥 뭐 덜컥 사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 보면서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기도해요. 그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공부하고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남 얘기 듣고 아무 공부 안 하고 그냥 매매해서 매수해가지고 올라주세요라고
교회 가서 절 가서 혹은 달 보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주나요? 안 들어줍니다. 기도하지 말고 매매하시라고요. 매매하시려면 이런 정도 원칙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 책도 굉장히 읽기 쉽고 좋은 내용이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가치와 가격은 주인과 강아지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주인이고 가격이 강아지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산책을 하면 강아지가 주인하고 발 맞춰서 하나 둘 그렇게 가지는 않죠. 어떻게 갑니까? 이 강아지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끈이 길게 쭉 빼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하죠. 그렇지만 주인이 가는 그 방향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이 가는 방향에 강아지가 종속된다. 따라온단 말이죠. 지가 아무리 앞으로 왔다 갔다 멀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인을 따라가듯이 이 가격도 시장 가격도 그 종목의 내재 가치에 따라간다.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 가치를 추종한다. 따라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가격이 아니고 가치고 또 주인입니다. 주인은 이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주인이 만약에 가치가 이렇게 우하향이더라. 그러면 강아지도 가격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얘를 따라가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백으로 가면 가격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후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주인과 가치이지 강아지와 가격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지쳐서 낙오돼요. 지쳐서 퍼져버립니다.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시장 참여자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는 내재 가치를 얘기하죠.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했던 방향과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실적 방향이 중요하죠. 실적은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실적을 봐야 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후에 실적을 땡겨서 미리 반영을 하죠. 멀게는 10년까지도 합니다. 굉장히 큰 성장성이 큰 섹터들은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년 퍼도 땡겨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미래의 실적이 뭐냐? 그게 바로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추정치죠. 우리는 그 컨센서스를 합리적인 의구심으로 요모조모 뜯어보고 검증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가치평가는 가치평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치평가 후에 안전마진을 확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치평가 안전마진 확보, 이것은 유명한 우리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그 개념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미스터 마켓입니다. 이건 미스터 마켓이 뭘 얘기냐면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을 갖다 의인화했어요. 의인화해가지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59,000원인데 살래 팔래 맨날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식장만 열리면 오늘은 뭐 LG전자가 얼마인데 살래 말래 팔래 말래 이렇게 계속 이 미스터 마켓이 우리를 찾아와서 매수 매도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욕구를. 두 번째는 안전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내재 가치를 평가가 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크면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올라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론상으로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재 가치,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고 또 무슨 지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3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예고를 한다면요. 기본 핵심 가치 지표만 알면 됩니다. 많이 가치 지표도 많지만 우리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PER, 그러죠. 두 번째 PBR, 세 번째 EPS, 네 번째 ROE.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지장 없어요. 더 많은 건 굳이 골치 아프게 아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15년 동안 정도 같이 투자를 해보니까 이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너무 오늘 많은 걸 더 알려드리면 가치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3편에 우리 기본 핵심 가치 지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2강 마치고요. 내일 추석인데 약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